우리 경쟁사회의 새로운 성공 전략, 이미지 메이킹에 주목하라. 이젠 자신의 이미지가 최고의 경쟁력이다. 송은영 교수가 전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미지 메이킹.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법. 당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성공의 첫걸음 이미지 메이킹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얼굴 이미지 연구소 소장 송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일까요? 이성적인 동물일까요? 감정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나에게 조그마한 사소한 말 한마디를 섭섭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왠지 주는 것이 얄밉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반면에 또 왠지 주는 것 없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비춰지면 내가 살아가면서 편해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에게 좋은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느낌이 좋은 사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될까?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혼자만 살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안 계시죠? 이 세상에는요, 혼자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인간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렇다면 대인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인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면 맨 먼저 만나야 돼요. 이 만났을 때 처음 느끼는 인상을 무슨 인상이라고 합니까? 첫인상이라고 해요. 첫인상이 좋으면 다시 두 번째 만나고 싶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딱 만나는 순간 정말 두 번 다시 보기 싫어요. 그러면 안 만나죠.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의 배우자분과 만났을 때 와, 첫눈에 내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적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이 첫눈에 반한다라는 이 사실은요, 첫인상에서 이제 거의 내 배우자감은 결정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최근에 취업한다. 면접을 보죠. 면접관들 앞에서 과연 나의 첫인상이 몇 점일까에 따라서 그 회사의 취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서 첫인상 관리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첫인상을 좋게 한다는 거는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건데 첫인상은 대인관계의 첫 관문이에요. 그죠? 첫인상이 좋아야 대인관계가 좋아지니까요. 미국에서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PPT 자료를 보시면 콜롬비아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다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 당신이 지금처럼 성공하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약 15%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85%가 바로 대인관계 능력이었어요. 네. 전문적인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인간관계였다. 그렇다면 성공은 좋은 첫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첫인상의 특징을 보면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인상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한 번밖에 보여줄 수 없죠.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첫인상을 잘못 빚어줬을 때, 제가 첫인상을 잘못 빚어드렸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저한테서 받은 첫인상을 싹 지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첫인상은 한 번밖에 보여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주 신속해요. 보통 첫인상은 3초의 법칙이다, 6초의 법칙이다,
뭐 7초의 법칙이다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눈치가 빠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쓱 보면 끝나요. 뭐 0.5초에서 1초?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첫인상이 굉장히 신속하게 전달이 된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죠. 예. 보통 우리 아이들이 또는 동생들이 아니면 우리 자신이 어딘가에 취직을 하고 싶을 때 면접을 보죠. 면접관들 앞에서 첫인상이 비춰지는 속도는 숨을 한번 들이쉬느냐 내쉬느냐 그 찰나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나를 보는 상대방이 숨을 들이쉬면은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만약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미팅을 했는데 이러면 어때요? 어머 내 스타일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숨을 내쉬면 아휴 이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나의 이미지가 나의 첫인상이 상대방에게 좋다 나쁘다 바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방적이죠. 나는 분명히 친절하고 그리고 분명히 반가워서 웃었는데 상대방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평가해버리는 거죠. 판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통은 좋게 평가해주면 좋지만 친절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친절하다. 매너가 없다. 아니면 어때요? 웃었는데 왜 비웃어? 이러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장에서 평가하고 판단해버린다. 그래서 일방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연관성이 있어요. 과거에 만약에 제가요, 우리 선생님들 기억 속에 있는 어떠한 여자하고 닮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여자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줬던 여자분이었다. 그러면 제 첫인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런데 만에 하나 돈 빌려가서 안 갚은 여자랑 닮았다. 그러면 또 굉장히 싫어지죠. 괜히 사기꾼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첫인상은 나의 기억 속에서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하고 연관지어서 상상을 한다. 이렇게 첫인상은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첫인상을 비춰질 확률보다는요. 안 좋게 비춰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뿐이죠. 아주 순식간에 전달이 되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어때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사람과 연관지어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의 첫인상은 좋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나쁘게 비춰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예, 그래서 첫인상을 잘 관리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인상을 잘 관리하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을 우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제가 이 조사는요,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직장인들 4,700명을 대상으로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맨 먼저 어디를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딱 던졌더니 제일 처음에 눈을 본대요. 예. 눈은 마음에 뭐라고 하죠? 창이라고 해요. 얼굴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진실한가? 아니면 또 똑똑한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호의적인가? 아니면 열정적인가? 그리고 졸린가?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얼굴 중에서도 특히 눈은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쭉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약 80% 정도가 얼굴을 본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인상 관리는 주로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얼굴이란 얘기죠. 얼굴. 그래서 저는 오늘 얼굴 이미지 관리에 대한 것을 우선 처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얼굴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 얼굴인데 누구죠? 누구죠? 저죠? 예.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일단 그 사람이 누군지 먼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 얼굴을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네.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구분이 되실 거고 나이가 대충 몇인가. 그리고 제 얼굴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이시죠? 네. 행복해 보이시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그다음에 감정 상태 그러한 아니면 뭐 얼마나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어떤 삶의 태도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렇다면 얼굴의 뜻을 보면요.
얼하면 보통 민족의 할 때 얼은 영혼,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이라는 뜻의 얼과 또 굴은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또는 통로, 왔다 갔다 통하는 통로라는 뜻이거든요. 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얼굴은 결국은 뜻이 뭐냐면 영혼이 통하는 곳이다, 얼이 담긴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표정 상태만 보면 어때요? 기분 상태도 알 수 있고 지금의 성격이라든지 모든 생활 그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얼굴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얼굴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 얼굴을요 반으로 뚝 나눴더니 왼쪽과 오른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네, 달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왼쪽만, 똑같은 왼쪽만 두 개를 합쳐보면요 전혀 다른 제가 나와요.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인상인데 날카롭고 굉장히 성격도 다혈질 같고 좀 급해 보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오른쪽에 있는 제 얼굴만 똑같이 또 대입을 해보면 반대로 굉장히 미련나고 사기당할 것 같은 조금은 지적 능력이 떨어져 보이는 제 모습이 나왔어요. 이렇게 제 얼굴의 왼쪽과 오른쪽은요 서로 합해보면 전혀 다른 얼굴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사는 65억 인구 중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얼굴은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서 이제 밝혀질 수가 있는데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얼굴 보시죠? 네. 저도 오늘 방송에 출연을 하니까 얼굴을 좀 남다르게 신경을 쓰고 왔죠. 그런데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요,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울 속은 좌우가 뒤바뀌어 있죠? 네. 제가 왼손을 들으면 거울 속에는 오른손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과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은 서로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내가 내 얼굴을 남들이 보듯이 못 본다는 거죠. 설사 엇거울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실체가 아니라 비춰진 허상일 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얼굴은요 남들이 보듯이 한 번도 못 본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좋아요. 뭐 거울을 통해서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울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생활이 안 되겠죠. 그래요. 고작 봐야 많이 봐야 우리 여성분들 아침 저녁으로 메이크업하고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보셔도 많이 봐야 1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평소에 내가 나를 보는 시간보다는 남들이 나를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존재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 얼굴은 누가 보라고 존재하는 것일까요? 남들이 보라고. 잘하시네요. 그래서 내 얼굴은 남의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얼굴은 남의 것이다. 시작. 내 얼굴은 남의 것이다. 남의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은 함부로 연출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나는 일어나서 피곤해. 나 오늘 세수하기 싫어. 해서 세수 안 하고 가면은요. 남들이 나의 얼굴을 볼 때 불쾌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 여성분도 눈썹 짝짝이로 그린다든지 머리가 막 헝클어져서 가게 되면 나를 보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이 불쾌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의 얼굴은요. 상대방에게 그 분위기가 전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얼굴의 특징입니다. 얼굴 분위기는 전염돼요.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행복한 웃음을 지은 얼굴. 그래서 웃음은 행복 바이러스다라고 하잖아요. 특히 우리 가정주부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같이 행복해지겠죠? 전염이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얼굴은 전염이 되는데 또 PPT 사진을 볼게요. 제 제자인데요. 굉장히 예쁘고 성실한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그런데 지금 이미지 메이킹을 전혀 안 한, 관리를 안 한 그 전의 사진을 보시면 어떠한 기분이 느껴지시죠? 우울해 보이고, 조금 아파 보이기도 하고, 내성적으로 보이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참 신기해요. 제가 기업체의 강의를 수많은 곳에 다니는데요. 다들 우울하다,
아파 보인다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감정은 다 비슷하게 느낀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 사람 참 인상이 좋은 얼굴이다. 호감이 간다라고 느끼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대부분은 그렇게 똑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좋은 모습은 대체적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성의 얼굴을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한번 바꿔봤거든요. 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헤어, 그 다음에 메이크업, 그 다음에 표정을 지금 약간 시무룩해 보이니까 표정 운동을 통해서 좀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도록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 조금 바뀌었죠? 메이크업을 별로 진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는 메이크업을 좀 더 진하게 하고 좀 더 웃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성숙하면서도 좀 생기 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남성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섹시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네. 어느 기업체에 갔더니 똑같은 여성 맞아요? 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특히 여성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뭐 표정 관리나 메이크업이나 헤어는요, 한 사람의 이미지를 확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바꿔놓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이것을 보시는 남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와, 믿지 말자 여성들의 화장빨. 그런데 이게 화장만으로 바뀐 게 아니거든요. 표정도 바꿨고 헤어스타일도 바꿨는데 남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남성은요, 얼굴은 잘생겼어요. 남자답고 굉장히 터프가인데, 헤어가 지금 약간 바가지 스타일이죠? 이 바가지 스타일의 헤어는요, 결코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드름 자국으로 인해서 피부가 약간 얼룩져 있고요. 또 표정이 좀, 약간 신경질적인 느낌이 들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성의 표정을 좀 밝게 연출을 하고, 남성도 요즘은 메이크업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남성용 컬러 로션을 좀 발랐어요. 그리고 눈썹도 끝에 약간 안 보이는 곳을 펜슬로 메워줬고요. 머리는 전혀 안 잘랐는데 스타일링 제품을 이용을 해서 살짝 헤어를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이거보다 제가 더 웃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옷도 좀 바꿔 입혔더니 또 이러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전과 후의 모습은 확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면접관이라면 분명히 왼쪽에 하기 전과 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어느 쪽을 택하고 싶으세요? 오른쪽 하고 난 모습을 택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런 느낌을 가지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이란 과연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 메이킹이란 무엇인가 하면은요,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자기 향상을 위한 개인의 모든 노력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했어요. 이미지 메이킹은 자칫 잘못하면 옷 잘 입고 화장 잘하는 게 그게 이미지 메이킹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한 부분에 속하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겉모습만 가꾸는 게 아니라 우리 안도 가꿔야 되겠죠? 우리 내면도 가꾸고 겉도 가꾸고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오가는 말, 매너, 이러한 걸 사회적인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통합적인 이미지를 관리를 하려면 우선 한 사람의 이미지는요, 3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내적인 이미지. 그렇다면 우리 사람에게는 내적인 이미지 하면 생각하는 거, 마음 씀씀이 이러한 게 있겠죠? 이러한 걸 내적인 이미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외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외모. 키가 얼만큼 클까?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다음에 자세가 꾸부정할까? 아니면 당당한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걸음걸이는 어떤가? 이러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었을 때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죠.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죠. 이 인사를 건네는 것도 사회적인 이미지에 속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오가는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말,
인사하는 매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이미지예요. 이것을 서로 다 통합적으로 관리했을 때 비로소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뭐니 해도 내적인 이미지예요. 본질이라고 하죠, 본질. 만약에 오늘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요, 제 생각과 마음, 의도가 먼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 제가 이 방송국에 나올 때 어떠한 옷을 입을지 미리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 모습으로 연출이 되는 거죠. 현상이. 그러니까 어때요? 외모도요, 물론 타고난 생김새도 있어요. 타고난 생김새도 있지만 타고난 생김새에 더하기 지금 나의 생각과 의도대로 연출한 그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게 합해져서 지금의 외모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말을 건넬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건네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미지도 결국은 본질에서 나와요. 내적인 이미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세 가지 이미지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적인 이미지, 우리 본질을 관리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렇다면 내적인 이미지는 과연 어떠한 게 있을까? 내적인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선적으로는요, 내적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뭐니 해도 절대 긍정적인 생각, 절대적으로 긍정적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절대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 절대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그 긍정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자칫 잘못하면 가식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아니면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 아니면 친구를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에게 존중을 하게 되면은요, 그 상대방도 묘하게 나를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러한 기분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등감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 열등감들 다 있으시죠? 네. 저도 열등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쁘고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열등감은 없으실 것 같은데, 여쭤보면은요, 열등감이 다 있으시대요. 그런데 이 열등감이라는 거는 물론 조금은 있으면 내가 나를 발전하는데 자극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발전을 제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은요, 열등감이 너무나 많아요. 첫 번째는 성적.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외모더라고요, 외모. 얼마 전에 조사한 결과는 성적과 외모가 순위가 바뀌어서 외모가 1위로 올라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는 것도 요즘 현대시대의 최대의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남들은 나의 열등감에 과연 관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혹시 지금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지금 이 옆에 계신 분의 열등감 때문에 정말 고민된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정말로 중요한 사실인데요. 나에 대한 열등감은 남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 누구만 열불납니까? 자기 자신만 열불나요. 이게 열등감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그냥 내려놓으면 끝나요. 그러면 열등감은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모님 중에 누가 없다. 아니면 어때요? 나는 공부를 좀 못한다. 나는 학교를 좀 좋은데 못 나왔다.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열등감이 있으셨다면 남들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어때요? 나의 그 열등감으로 인한 그 짐을 벗어던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 나를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또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직장인들은요, 직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PPT를 좀 볼까요? 우리가 직장이란 곳은 과연 일터는 고생스럽고 힘든 곳일까요? 물론 힘들긴 해요. 인정하시네요. 아주 솔직하십니다. 맞아요. 힘든 곳은 사실이죠. 그런데 일터는요, 짭짤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한 달에 꼬박꼬박 통장으로 뭘 보내주죠? 예, 짭짤해요. 아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대가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누는 곳인데 무엇을 나눌까요? 정. 그렇죠. 우리 한국인은요, 인정이 많아요. 특히 정이 많은 그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이웃 간에 인정을 많이 나누죠? 예, 참 아름다운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성은요. 그런데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기쁜 일, 또 슬픈 일 서로 정을 나누게 되는데 기쁜 일은 나누면 몇 배가 될까요? 2배 이상이 되죠. 그런데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직장 동료끼리 어려운 일도 나눠서 반으로 줄이고 좋은 일은 나눠서 또 배가 시키면 어때요? 행복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직장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때요? 직장 동료에 대한 어떤 그 정을 많이 나누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면 훨씬 더 직장 생활이 즐거운 거죠. 그 다음에 콧노래를 부른다. 네. 직장인끼리 서로 동료끼리 좋으니까 어때요? 즐겁게 일을 한다는 거죠. 논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논어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또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나는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고 알아요.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좋아하면서 즐긴다면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하는 일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력과 인격을 배우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수련의 장이죠. 조직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분명히 굳은 일도 있단 말이죠.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해소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요, 인격을 연마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게 되고 어때요? 또 설득을 하려고 하게도 되죠. 그러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면을 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어떤 전문적인 부분도 전문성도 향상되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또 늘어나요. 그래서 한마디로 직장은 수련의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제조공장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네, 직장은 행복제조공장이다. 왜냐하면 직장에서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자, 따져볼까요? 하루 24시간이죠? 몇 시간 주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보통 주무시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은 수면 시간으로 제하고요. 나머지 16시간 중에서 출퇴근하는 시간 빼죠. 식사하시는 시간 빼죠. 그 다음에 또 친구도 만나야죠. 하지만 그 시간 뺀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는요, 직장에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내 인생은 결코 행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직장에서의 어떤 시간들이 행복해야지만 내 인생 전체가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직장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내적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강조하는 거고요. 외적인 이미지로 넘어갈게요. 외적인 이미지는 아까 제가 첫인상에서 얼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얼굴 중에서도 첫인상을 형성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60% 이상이요. 생김새가 아니었어요. 어디죠? PPT를 보면 표정과 인상이었어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성격이 좋아 보이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인상이 좋다, 나쁘다라고 결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에 생김새가 정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놓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특별히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로 예쁘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 참 인상이 편안하고 좋으네요 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관리를 할 때 성형수술을 받아서 어떤 뜯어 고치는 게 중요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그 활동을 하기 이전에 표정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표정을요 표정 메이크업이라고 해요. 네. 화장으로 하는 메이크업은 뷰티 메이크업인데 표정을 통한 메이크업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세수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가장 중요한 메이크업이죠. 우리가 힐러리 여사와 다이애나 비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2004년 8월 30날 모 방송사에서 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9시 뉴스에. 굉장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얼른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아하니까 힐러리와 다이애나 비는 얼굴이 닮았대요. 정말 닮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어딘지 모르게 닮았어요. 광대뼈라든지 턱 부분이라든지 눈 형태도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공통점이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한 나라의 국무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다이애나가 그만 죽고 맙니다. 사고를 당해서. 그런데 인상학자들이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닮고 운명도 비슷하게 갔는데 왜 다이애나는 먼저 갔을까?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한 결과를 보니까 그 인상학자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하면 이 두 사람은 얼굴이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을 통한 인상이 달랐다라는 거죠. 네. 표정을 통한 인상이 달라서 힐러리는 지금 보시기에 굉장히 웃음이 환하죠. 네. 웃음이 환하다는 것은 표정이 밝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표정은요, 한 사람의 심성과 그 다음에 마음에서 우러나요. 네. 그래서 내면이 표출된 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말하자면 한마디로 영혼의 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 표정만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심성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힐러리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환해서 긍정적이겠구나. 그리고 남을 어때요? 배려하고 이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옆에 다이애나 비의 눈을 보시면은요. 눈자위가 까만 눈동자 아래 흰자위가 약간 보이실 겁니다. 예, 약간 위로 치켜들고 노려보는 듯한 그러한 눈의 인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눈을 가지게 되면 인상학자들이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요. 약 80% 정도가 부정적으로 보인대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핑계 삼아서 자기 자신을 나쁘게 행동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군요. 이거는 인상학은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약 7, 80%의 통계학인데 7, 80%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힐러리와 다이애나를 놓고 인상학자들이 풀이하기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영혼의 꽃인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정이 바뀌면 인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표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네. 자, 그래서 표정 운동이 있는데 우리가 표정 운동을 하게 되면 인상이 바뀌어요. 얼굴을 형성하는 표정근이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얼굴을 형성하는 표정 근육이 약 8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좋은 표정을 만들 때는 17개가 움직이고 또 안 좋은 표정을 만들 때는 43개나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무표정할 때 좋은 표정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표정을 만드는 근육이 43개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표정을 만드는 표정이 17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한 인상을 주려면 이 17개의 근육을 환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웃음이죠, 웃음. 평소에 많이 웃으시면 되고요. 또 구체적인 표정 근육 운동법은 또 있어요.
눈썹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하시고요. 시력도 좋아지면서 눈 표정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안윤근이라고 해서 눈동자를 감싸고 있는 눈둘레근을 풀어주는 운동인데 눈동자를 돌려주는 운동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눈동자를 왼쪽으로 한번 보시고 5초.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고 5초. 위로 보시고 5초. 그렇죠. 그리고 아래를 보시고 5초.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바퀴 빙 둘러주시고 반대로 한 바퀴 빙 둘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인데 아침 저녁으로 6세트씩 운동을 하시게 되면 시력도 좋아지고요. 또 돋보기 쓰는 나이를 늦춰줍니다. 노안을 좀 늦게 오게 예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에도 좋고 또 표정도 밝아지고 일거다득이죠. 일거다득. 이 방법을 쓰셔서 아름다운 표정을 연출하시면 많은 여성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 그중 약 70%에 달하는 살림에서 얻어낸 아이디어로 대박 행진을 하고 있는 엄마 사장님들. 창업실을 표현하는 정성 없는 솜씨가. 하나 알아보자. 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정성이다. 포장은 선물을 두는 이의 마음을 표현하는 정성 어린 솜씨다. 하나하나 정성으로 쌓는 선물 포장으로 전문가다. 입는 거죠. 옷을 정말로 명품으로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옷 한 벌이어도 항상 늘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다려서 입는 거, 이러한 단정한 옷차림이 나의 신뢰감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자세와 옷차림도 역시 외적 이미지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회적인 이미지 메이킹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적인 이미지 메이킹은 정말 중요한 게 말 한마디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를 하시기 전에 과연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느낌으로 전해질까? 상대방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을 느낄까라고 생각해 보시고 말을 던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말 한마디에 얼마 전에 북한 캐릭터 의상가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게 그냥 공짜로 주어진 이 능력이 말하는 능력인데 내가 말 한마디를 잘 던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요 상대방의 마음에 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죠.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한마디를 던지게 되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고 상대방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1억 원 이상의 가치 있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첫인상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나는 좋은 사람의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감 가는 대화를 잘하려면 자 PPT를 보실까요? 1, 2, 3 화법이라고 하는데 한 번만 말하고 두 번은 들어주고 세 번은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어떤 걸까요? 잘 들어라. 이거죠. 보통 이제 경청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내가 아무리 청산교수처럼 말을 잘해도 상대방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좀 잘 듣고 그 다음에 들을 때 어떻게 들으느냐 잘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어머 그랬구나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만 하면 되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남성분들은 딱 한마디 높은 분과 대화할 땐 어때요? 네 그렇군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흥이 나게 맞장구 쳐주는 이 기술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어느 정도 말을 다 하고 나서 말허리를 끊지 말고 한마디 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조언도 해드리고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건네는 거. 그래서 1, 2, 3 화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칭찬의 위력이 있어요. 칭찬은요, 정말로 돌고래도 춤추게 하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거 꼭 읽어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칭찬은 귀로 듣는 보약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이가 셋인데 엄마가 바쁘니까 별로 해줄 게 없어요. 그래 시험을 못 봐도 그래 너 다음에 열심히 하면 잘 볼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살아가는 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항상 그렇게 그냥 저는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로 기가 살고
또 남편의 기가 서고 또 조직에서 직장 동료가 힘들 때, 너 이번에 좀 실수는 했지만 다음에 너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부하 직원에게 또 부하가 리더에게 이렇게 서로 칭찬의 한마디를 던진다면 조직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굉장히 엔돌핀 돌고요. 그리고 콩깍지를 씌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콩깍지는 언제 씌우나요? 사랑할 때, 그렇죠. 연애할 때 다 씌워보셨죠? 네, 저도 써봤어요. 콩깍지를 씌우게 하는 호르몬은 도파민 호르몬인데 이 도파민 호르몬은 우리가 연애의 감정을 느낄 때 말하자면 큐피트 화살을 맞는 순간 생겨요. 막 분비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2년 내지 2년 반밖에 분비가 안 되죠. 그런데 저도 제 남편이 키를 보고 결혼했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 17년인데 과연 제가 제 남편을 지금도 그때처럼 콩깍지로 씌우고 볼까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자기는 어쩜 이렇게 키도 크고 멋있어 그랬는데 지금은 멀때같이 키만 크고 이래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죠. 그렇죠? 근데 직장 동료는 어떨까요? 직장에서요. 직장 동료는 남남이죠? 그런데 조그만 실수하거나 섭섭한 말 한마디에도 톡 삐져요. 그리고 영원히 갈등을 아는 척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칭찬을 건네면 상대방의 뇌하수체에서 도파민 호르몬이 막 분비된대요. 그러면 나를 보는 눈이 좋아지겠죠? 네,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때요? 나를 미워하다가도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칭찬하는 거예요. 지난번 일,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 김 대리님이 계셔서 정말, 이번에 일이 잘 끝났습니다. 라고 칭찬을 한마디 건네면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갈등을 싹 해소할 수 있죠. 자, 지금 혹시 왠지 떨떠름하고 갈등이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칭찬을 먼저 건네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칭찬을 건네게 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눈이 아주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칭찬을 할 때도 잘 하셔야 돼요. 네,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돼요. 칭찬을 잘하려면 뜨거운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조직에서 가령 김주임님이 여성분인데 김주임님이 오늘 헤어가 굉장히 멋있네요. 어디서 코너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그 김주임님이 확 삐졌어요. 왠 줄 아세요? 한 달 전에 했거든요. 평소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정말 사탕발림처럼 관심 없이 하면 정말 큰일 나고요. 평소에 관심을 잘 가지시다가 정말로 칭찬을 할 만한 부분을 제대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옆에 분과 짝이 되실까요? 네, 두 분씩만 악수를 나누시고 5초씩만 칭찬을 나눠볼게요. 자, 악수하시고요. 자, 시작!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네, 빈말이지만 기분이 아주 좋으시죠? 네, 어때요? 기분이 좋으세요? 들으신 분 어때요? 빈말인 거 아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칭찬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가 각하 굉장히 멋있으십니다 그랬더니 모델로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휙 나가버렸어요. 기분이 나빠서. 너는 다른 사람 그리면서도 그렇게 이빨림 소리를 했지? 칭찬했지? 이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초상화는요 유한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한 부하가 어느 날 각하는 칭찬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이 아부하는 거 싫어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칭찬하면 칭찬이죠?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좋아서 허허허 웃었대요. 대박의 경제형 포장도 개발했다. 칭찬을 건네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칭찬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직장에서나 아니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인사예절인 것 같아요. 매너와 에티켓을 다루려면 너무나 방대한데 제가 오늘 인사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사는 만나는 사람이 먼저 선수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인사하거나 대화를 할 때는요. 상대방의 눈을 봐야 돼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쳐다보고 인사하시는 거, 그리고 밝은 표정과 목소리를 갖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거죠. 아,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그건 안녕한 게 아니에요. 안녕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사하실 때도 밝은 표정과 또 좋은 목소리로 인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함을 건넬 때라든지 뭐 호칭할 때도 항상 존칭을 쓰시고요. 특히 직장에서 나보다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인격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김 주임님, 김 대리님 이렇게 직함을 불러주시고 남들 앞에서는 존칭을 쓰는 게 예의예요. 아셨죠? 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개인의 이미지를 어느 한 부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지만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된다는 걸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이미지, 외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미지 메이킹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개념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우선은 참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자면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설정을 할 적에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진짜로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바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 중요하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주부들이 주부들의 위치에서 잘할 수 있고 직장인들도 각자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자기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분명히 웃었는데 비웃었대요. 그러면 오해가 생긴 거죠.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은 주관적인 자아상이고요.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은 객관적인 자아상입니다. 이 주관적인 자아상과 객관적인 자아상의 차이가 있다면 오해가 생기는데 이 오해를 제거하는 것이 두 번째 개념이고요. 또 세 번째는 바로 내가 되고 싶은 정말로 꿈을 이뤘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이상적인 자아상을 구축하셔서 그 모습이 되도록 매진하는 거죠. 향상시켜 나가는 거죠. 자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미지 메이킹의 세 번째 개념이었어요. 자, 오늘 짧지만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PPT 자료에 보이는 하이타를 강조합니다. 네, 우리 민족은요 우수한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1000번 가까이 외침을 당하면서도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웃음을 잃지 않은 것을 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우수한 민족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삶의 수준은 훨씬 옛날보다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어때요? 개인 이기주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히 인간관계의 어긋난 갈등으로 인해서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우리 우수한 민족의 미소, 아름다운 이 미소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